네, 안녕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온라인 게스트 토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의 상영작 군산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군산전기를 연출하신 문승욱 감독님,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안기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 관객분들께 한 분씩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전기 연출을 맡은 문승욱 감독입니다. 군산전기는 저와 유예진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고요. 현재 유예진 감독은 촬영 중이라 제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안기현이라고 합니다. 서울건축문화제 감독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서울건축국제영화제와 같이 건축문화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같이 참여해서 문승욱 감독님의 군산전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커멘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전기를 흥미롭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제가 올해 봄에 군산을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일정이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도시였는데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군산에 대한 작품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랑 유해진 감독이 재작년에 이제 군산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에 그 미디어 아트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군산을 저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시간이 멈춰진 도시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나서 이제 군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군산이 다른 지방 도시와 다르게 토착적인 그런 폐쇄적인 그런 성격이 없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유목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방인의 도시 뭐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가 일제시대 때 사실은 계획된 도시고,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쌀 수탈 기지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군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흥미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네, 군산전기는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얼반스케이프 섹션은 선정작인데요. 얼반스케이프 섹션은 도시와 건축의 관계, 그리고 동시대 건축의 화두와 그 현장을 탐구하는 섹션입니다. 군산전기는 한 도시의 역사를 독특한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안에는 단순히 군산에만 국한된 이야기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이야기나 미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한국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고, 특히 저는 또 흥미로웠던 점이 군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금 특징이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도시의 변천을 대표하고 있지 않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군산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안기영 교수님께서는 건축사의 관점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건축을 공부한 2000년대부터 군산에 대해서 제 여러 학우들과 같이 공부했었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이란 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도시들을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골목을 만들고 뭐 상가가 생기고 하면서 점점 커지는 도시들인데, 군산이란 도시는 일본에 의해서 어쨌든 쌀과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도시가 군산 외에도 목포, 어쨌든 거기도 항구라서 계획된 도시고, 인천도 옛날 구도심 쪽은 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사실 도시가, 우리가 그냥 일반 다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보면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 영화에서도 한 분께서 나오시면서 나는 여기가 되게 미로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종로 같은데, 아주 골목들 들어가면 익선동 같은데 요즘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데, 거기를 더 미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군산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적인 도시의 느낌과 상당히 다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업이 이제 변하면서 도시가 쇠퇴하고 뭔가
극단적으로 변했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또 요즘 시대에 또 상당히 재미나고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군산이라는 도시가 그런 역사적인 특징을 잘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군산만이 가진 개성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저랑 이제 유해진 감독이 이 군산 전기를 만드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한 도시에 관한 다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도시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정보들, 뭐 어디에 가면 무슨 유적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뭐가 있고 뭐 등등은 배제하고 그 저희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이제 철저하게 몰입하자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백과사전적인 것들은 책을 보거나 뭐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이 군산, 저희가 느꼈던 군산이라는 도시의 주관적인 감정을 영상에 담아서 저희의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녹아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군산에 관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 지방 도시였으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감히 여기 몇 개월 있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우리 도시에 관한 영화를 찍을 수 있니? 라는 그런 거를 내걸 수 있는데, 군산은 그런 배타적인 것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한 달을 살던 두 달을 살던 이미 여기에 있는 순간 군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군산에 관해서 자르게 그릴 수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군산을 좋아하고 군산을 다큐를 그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그래서 뭐 군산에 뭐 수십 년 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가 느낀 감정 그대로 영상에 남았습니다. 네, 뭐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저는 잠깐 얼핏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감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평가를 내리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전적으로 최근에는 안 가봤었는데, 감독님 영화를, 군산전기란 영화를 보면서 맨 처음에 안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완전 서양인이 그런 신체를 이용해서 공간들을 느끼고 뭐 이렇게 바닥에 일본식 다다미 방에 느끼면서 거기서 장면 전환이 돼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진들, 배경들도 나오고, 또 마지막 장면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도시를 쭉 이렇게 뒤에 멀리 놓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되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고, 중간중간에 사실 그러니까 이 건축 영화제에서 보여지는 군산 전기 영화라서 무슨 건축에 대한 얘기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실 텐데, 사실 도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젊은 사람, 뭐 오래 살고 계셨던 2대째 중국집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도시가 살아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막 다양하게 막 벌어나고 있는 도시, 그게 도시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일들. 근데 그 군산이라는 색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본 사람이면 군산에 가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다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요. 네, 군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흔적을 그렇게 많이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동적이고 또 예술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분이 계시죠. 그 안무가 분과 그 뮤지션 분.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셨고 또 그 두 분과의 작업을 하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관객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영화에서 어떤 암묵적인 나레이터, 물론 대사가 없는 거지만 어떤 그걸 이끌어가는 나레이터로서 이제 스위스 무용가를 초빙을 했는데요. 그분은 독특하게 그 도시와 환경, 건축에 관한 무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재작년에 그 김사라라고 하는 이제 젊은 건축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건축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미디어 아트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건축에 관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안나라는 그 스위스 무용가에게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를 찍고 싶은데 당신이 어떤 나레이터로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단 나레이터라고 해서 무슨 뭐 대사가 있는 건 아니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느끼는 군산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군산이라는 도시가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이방인, 뭐 내지인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마치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재즈 같은 도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우리나라 재즈 1세대 그 야누스의 마지막 그 작곡가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즈 뮤지션인 그 이민건 뮤지션이 마침 군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이 고향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군산에서 재즈 음악을 펼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음악을 요청하게 됐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군산적인 다큐멘터리지만 좀 색다른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작품을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구상하셨던 어떤 형식이나 시각적인 이런 스타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저와 이제 유해진 감독은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가 어떤 객관성을 진실하는 미디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또 하나의 그 형식이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큐멘터리는 배우를 써서 인위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걸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찰해서 이미지를 모으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 저희가 관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가 뭐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부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느낀 군산에 관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스위스 무용가를 통한 그 무언의 몸짓 그 다음에 뮤지컬도 이제 유해진 감독의 아이디어인데 뮤지컬도 떠올랐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상이하지만 그런 형식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느끼는 군산에 관한 이미지들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다큐멘터리이지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극영화로 보실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로 보실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안기영 교수님께서는 이런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는 다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군산전기를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일반 관객들이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볼 때는 뭔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 음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용가가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왜 이렇지? 그리고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뭔가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래서 결론이 뭐지? 무슨 이야기를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막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쉽게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을까?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지? 내가 무엇을 놓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2번, 3번 보다 보니까 그런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이 도시를 이해하게 그 도시에서 느낀 감정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될 때 여기 이런 뭐 옛날에 세워진 조선은행 그 할머니께서 잠깐 얘기하시는데
조선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근대건축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서 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풍경에 나오는 적산가옥들이라고 해서 적이 놓고 간 재산이라고 해서 적의 재산을 지어진 집들을 적산가옥이라고 부르는데요. 군산에 특히 그런 적산가옥들이 많은데 그런 풍경들이 이렇게 보여져서 만약에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풍경들을 보면 새롭고, 오, 이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풍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한테 군산이란 도시를 그래도 어떤 감각과 지금 이 2020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좀 담아주신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군산전기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예술가 공동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예술가 분들의 어떤 자치적인 모임, 공동체 이렇게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시의 모습이나 어떤 건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 도시의 혹은 과거의 흔적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군산에 가 있다는 건 그 군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무언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뭐 여러 다른 뭐 예를 들어 성수동이 됐건 물레동이 됐건 그런 산업적으로 쇠퇴한 곳에 어쨌든 공실이 생기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것들에 창작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재능들을 뿜어내는 그런 현상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가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군산이 어떻게 바뀔까?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잘 되고, 지금 현재 가 있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 그다음에 감독님 같은 분들께서 군산에 대해서 무언가 더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 다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라본 이제 인상주의적인 느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산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뭐 심층 취재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다큐에서 잠깐 나오지만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재생 부분이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무슨 멋진 뭐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충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약간 싸구려 디즈니랜드처럼 만드는 것들로 문화를 포장하고 억지로 스토리를 발굴해서 뭐 그걸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다큐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펀하게 하다 보니 그것이 힙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도시재생 것들이 결국 도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한 희망을 보았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다른 도시들에 감히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산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우리 도시에 관해서 뭘 그려?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너 여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 뭐 그런 자기 폐쇄성, 그다음에 자기 방어, 서울에 관한 피해 의식, 그런 것들이 또 엉켜가지고 외부인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뭘 하기 되게 힘든 그런 악순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로 목포에서도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게 하여튼 관료와 지방의 토착 세력들과 이익 집단들이 엉켜서 결국은 도시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군산은 그나마 그런 면들이 좀 적어서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군산을 사랑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100년 이상
남아있는 그 구도심입니다. 근데 그분 과연 군산시가 그 구도심의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놔뒀나? 그게 아니라 개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이제 이게 좀 장사가 되는구나, 관광 장사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불이 나게 고친 게 현재 지금 그거라서 저도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절대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그런 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 군산 치시면은 뭐 시간 여행 해가지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근대화 거리 말씀하시는. 네. 근데 이제 뭐 아주 형편없이 그냥 콘크리트로 대충 땜질해가지고 만든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저희 영화를 보고서 혹시나 그런 도시재생 하시는 뭐 이렇게 입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것들은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토착 그 세력들은 제발 그 네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과 도시 관점에서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작품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군산전기는 도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 느껴온 감정을 기록했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저랑 유해진 감독이 이 군산에서 저희가 이제 느낀 감정을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군산의 역사를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발전했고 또 어떤 아픔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극의 구성을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각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건의 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생겨난 항구, 그 다음에 도시가 한때 번창했던 구도심,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의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맥을 같이 했던 군산의 거대한 그 GM 공장이 있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GM에서 엄청난 파업도 있었고 또 그 대우 공장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한 지방 경제가 어떻게 흥하고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 뭐 이런 장소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해서 느낌으로 군산이 이런 이제 그 희노애락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느끼는데 공간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와 상실일까요? 그 감정은? 그렇겠죠. 아마 상실감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그 한때 화려했던 거를 보는, 그러니까 그 맨 끝에 저희 다큐 약간 이거 뭐 이제 뭐죠? 그 이렇게 내용을 공개하는 뭐 저희 그 인터뷰 하신 분 중에 되게 인상 깊게 군산을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과거 화려했던 복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흥청망청 복서도 잘 나갈 때면 흥청망청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타이틀을 뺏기고 이제 다시 절치부심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문승욱 감독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중견 감독이시죠. 오랫동안 활발히 국내외로 작업을 활발히 해오시고 계신데요. 2014년 망대를 기점으로 건축에 대한 이슈들을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영화를 하면서 항상 공간을 염두에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제가 두 번째로 만든 디지털 영화도 그 배경,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뭐 저예산 SF 영화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뭐 SF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안도다도의 건축물들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거기서 찍어야겠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영화의 한 배경은 안도다도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그 건물을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춘천이라는 도시에 관해서 다큐를 찍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건축에 관해서 좀 더 몰두하고 싶다.
이제 극영화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과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작업을 하는데 좀 지쳐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축에 관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망대라고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관한 다큐를 찍었었고, 또 지금도 그 한국 건축에 관한 다큐들을 이제 찍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감독님의 작품에, 앞으로의 작품에 더더욱 주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현재 하시고 계신 작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이제 한국 건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외부자이긴 하지만 하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제 공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일단은 이 한국의 건축 문화를 이제 다시 살리는데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에 관한 다큐를 찍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가란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축가들에 관한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지금 뭐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 건축가들을, 좋은 건축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사람들이 새로운 것 혹은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디자인해서 좋은 건물로, 꼭 유명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감성을 느끼고 그곳에서 뭔가 더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디자인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수 감독님께서 저희 관객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극장 상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네이버 TV에서 방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군산전기는 온라인에서 선착순 100분까지만 관람 가능하신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건축과 영화의 만남이듯 오늘 두 분의 이 자리도 건축계와 영화계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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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